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이츠난미와 알레고리입니다. 이츠난미의 감독은 레오스 까락스입니다. 레오스 까락스는 프랑스 감독입니다. 이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오늘의 한 잔은 감독과 영화를 곁들여서 편 말아보겠습니다. 이 다음부터 레오스 까락스의 영화들과 알레고리에 대한 전반적인 스포일러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영화를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레오스 까락스는 본인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감독입니다. 오늘의 한 잔인 이츠난미에서 강하게 드러나죠. 그는 1984년 소년 소녀를 만나다로 상업영화에 데뷔를 하였으며 그 뒤 86년 나쁜 피, 91년 폼네프의 연인들, 99년 폴라엑스, 2008년 도쿄 광인, 13년 홀리모터스, 21년 아네트, 그리고 24년에 나온 이츠난미입니다. 인터뷰에 의하면 감독은 학교를 일찍 그만두고 16살부터 영화를 봤다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영화를 좋아했던 소년이 프랑스로 넘어가면서 큰 힘을 가진 영화라는 예술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폴라 X를 통하여 예카테리나 골루베바를 연인으로서 만났습니다. 연인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안타까운 일로 떠나보내게 되고 공백기를 갖다가 홀리모터스를 내면서 다시 한번 거장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아네트로 74회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면서 거장의 입지를 견고하게 다졌지요. 앞에서 말했듯이 감독의 특징은 본인의 이야기를 많이 녹여낸다는 점입니다. 홀리모터스부터 사별한 아내에 대한 내용을 넣고 있습니다. 감독이 사생활은 밝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아내하고 연관돼 있다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모르고 보아도 보편적으로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랑에 대해서 자주 다루고 사회 메시지도 넣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저를 많이 당황하게 했습니다. 일반적인 영화보다는 포토북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레오스 까락스라는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쭉 둘러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감독의 고뇌나 성향 같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의 형태로 지나가는 부분, 영상으로 지나가는 부분, 글자로 지나가는 부분, 모든 것을 아우르는 편집이 저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한 사람의 복잡한 내면을 잠깐 탐미하고 나온 듯한 기분이었어요. 영화의 시작은 자는 것처럼 보이는 레오스 까락스의 꿈으로 들어가는 듯하게 연출이 됩니다. 사실 이것도 영화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모호한 채로 두고 시작한다고 봐야 합니다. 줄거리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호기심이 왕성하고 삶에 대한 생각이 많은 N성향의 사람이 쭉 읊는 발표인 것 같았습니다. 감독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들, 비단, 아내, 딸, 가족에 대한 이야기, 프랑스 사회에 대한 이야기, 특히 미투 운동이나 여성 운동에 대한 시각, 나치에 대한 비판, 각국의 독재자들에 대한 비판, 정치 성동, 전쟁, 난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독의 전작인 홀리모터스의 광인이나 여러 영화의 레퍼런스들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많이 난해하고 영화보다는 앞에서 밝혔듯이 잘 맞는 포토북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알레고리의 감독은 아리체 로르와커입니다. 이 감독은 영화 한 잔 채널에서도 한번 다뤘던 더 원더스의 감독입니다. 이 감독의 유명작으로는 행복한 라짜로, 최근작으로 키메라가 있습니다. 알레고리는 2024년 12월 18일 알레고리 이츠난미의 이름으로 앞에서 소개해드린 이츠난미와 함께 개봉했습니다. 알레고리는 주로 문학에서 사용되며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에 비유하여 드러내는 표현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휜 국화로 비유하는 것이 있겠네요. 이 작품에서는 자유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플라톤의 동굴을 끌어옵니다. 간단하게 플라톤의 동굴을 설명하자면 어렸을 때부터 지하 동굴에 손, 발, 목이 속박되어 움직이지 못하고 쭉 동굴 안쪽 벽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굴 입구에는 불이 타져 있고 사람들 뒤로부터 비추고 있습니다. 불과 속박된 사람들 사이에는 길이 있었고 그 길을 따라서 벽이 세워져 있는데 벽 위로 물건들이 지나가면서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속박된 사람들은 일평생 그림자만 보기
그리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진짜라고 믿습니다. 동굴의 사람들은 실체를 보지 못하고 실체의 그림자를 보며 그것을 실체라고 믿는 것이죠. 즉 여기서 플라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이데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으니 인간은 동굴 밖으로 나가서 그 실체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쉽게 말하자면 본질인 그림자만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를 만드는 실체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이 동굴을 탈출하는 방법을 극속 연극 감독인 레오스 까락스가 아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정확한 방법은 밝혀지지 않으나 이 방법을 들은 아이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벽보 개시 금지라고 붙여진 벽보를 뜯으며 동굴을 발견한 아이는 자신이 있는 이 도시가 동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연출이 신선했는데요. 질감이 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상의 느낌에서 종이의 질감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시각의 전환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도시의 사람들에게 이곳저곳이 동굴이라고 알려주지만 2D로 된 아이는 말을 전달하지 못하죠. 그대로 벽보 게시 금지에 가려지는 순간 사람들이 동굴을 알아차리고 아이와 함께 도시를 찢으며 동굴을 나가 자유를 찾아가는 동화적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치난미와 알레고리를 한번 말아보았는데요. 비교적 단편을 2개 리뷰하는 것과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이라 서툴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저에게 이치난미는 좋은 의미로 기억에 오래 남을 작품인 것 같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영화의 양식을 깨부순 작품이라서 그런 것 같네요. 또한 질감으로 표현되는 시각의 전환을 보여준 알레고리도 훌륭했습니다. 이치난미에 대한 한 줄 평은 레오스 까락스의 열린 포토북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7잔 원샷입니다. 알레고리에 대한 한 줄 평은 동굴을 찍고 들여다본 자유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7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 영상이 2025년도 첫 번째 영상이 되었는데요. 2025년도에는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